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키트의 제임스입니다. 지금 속보 콘텐츠를 바로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자, 향후에 어떤 것들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갑자기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공습 시설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군사 시설과 핵 시설을 타겟을 했고요. 사실상 이건 진짜 좀 큰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중심부들을 건드렸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습으로 인해서 지금 고위급 군 간부 및 핵 과학자 다수가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이미 나왔고 민간인까지도 몇 명 죽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응해서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전명했습니다. 미국도 같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체 이런 공습이 왜 일어났는가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쟤네 왜 싸우는 걸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일단 원인은 뭐냐면은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하고 있었어요. 핵 협상. 이게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 시설에 대해서 미국은 이란이 가진 핵 시설을 전면 폐기를 해라. 그러면 너네에게 우리가 가한 그 경제적 제재를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협상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협상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공습해서 이 핵시설을 없애버려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공습이 일어났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게 원인이 뭐냐면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핵시설을 보유하겠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는 사우디, 이스라엘, 미국 말 그대로 미국 편에 있는 그 서방이죠. 서방 모두가 원하지 않는 그림이에요. 일단 사우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이란이 최고 앙숙이거든요. 그 중동의 동세를 보게 됐을 때 그 사우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정말 진짜 아치 에너미라고 부를 정도로 가장 큰 적인데 이들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당연히 골치가 아프겠죠. 그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 것도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이란마저 핵무기가 갖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이 중동의 정세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니까 되게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근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면 협상력이 생길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걸 포기하는 순간 자기들은 이스라엘과 미국과 사우디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이란이 한번 핵을 포기하려고 했던 전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들이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본인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는데 이란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평행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게 그 공습을 가했고 이제 이란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보복을 한다라고 했는데 향후 관전 포인트는 그래서 무엇이냐?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결국 키를 주겠죠. 이스라엘과 이란을 이제 중재를 해야 될 텐데 이거를 얼마나 강하게 중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 각각 두 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해석하지만 이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공습의 배경상 이게 협상이 뜻대로 안 돼서 공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말릴 명분이 약해요. 자기들이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너는 협상 안 했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 말릴 명분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할 의향이 절대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세게 맞았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중추를 건드렸죠. 거기에 지금 민간인까지 죽었어요. 이래버리면은 여기서 보복을 안 할 수가 있을까? 보복을 할 명분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보복을 아주 강하게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갈등이 매우 심화될 가능성을 우리는 지금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쟁이 격화되면 증시에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유가가 엄청나게 오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캡처 떠온 게 그 한시 기준으로 떠온 건데 보시면은 유가가 무려 9% 올랐어요. 근데 보시면 한때는 무려 13%까지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유가가 오르고 있고요. 현재 기술적으로 모든 저항선 뚫고 엄청나게 급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당연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재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페드가 금리를 덜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재발을 하니까 그게 증시에 아주 큰 악재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옛날에 그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게 있었죠. 오일 쇼크. 옛날에 그 중동 전쟁이 났을 때 오일 쇼크가 난 적이 있는데, 그게 왜 생겼냐면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걸 막게 됐을 때 그게 생겼어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란 앞에 있는 아주 작은 요 해협을 얘기하는데, 여기로 세계 석유의 20%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석유의 공급 자체가 안 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호르무즈를 해 막히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진짜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유가가 여기서 더 오른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 버리면은 진짜 과거에 오일 쇼크 때처럼 유가가 진짜 엄청나게 급등을 해가지고 80불 넘어서 뭐 100불까지도 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가 염두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생길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왜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미국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21년 말 이후로 최고치를 갱신을 했어요. 이게 사실 고용이 냉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그 선행 시급 중 하나거든요.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오르기 전에 일단 이게 먼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게 고용이 냉각되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고용이 냉각되고 있고 고용이 지금 식어가고 있는데, 즉 그래서 경기가 서서히 침체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유가가 오른다? 그럼 물가가 오르겠죠. 그럼 그건 무엇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 우려가 시장을 짓누를 가능성이 있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증시에 아주 큰 악재로 이것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미국이 이 모든 걸 용인을 할까? 그죠? 인플레이션 올라가지고 자기들 나라에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이 될 텐데, 이 모든 걸 용인을 할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두고 봐야 알 일일 거고,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 미국이 이 전쟁을 원할 수도 있다는 근거 사실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중국이 있죠. 중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미국은 산유국이에요. 셰일 혁명을 거친 다음부터 미국은 이제 자기들 나라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됐고, 중국은 석유는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석유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중국은 피해를 보지만 미국은 그 석유를 자기가 생산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라의 피해가 좀 적겠죠.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가뜩이나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휘토르 때문에, 즉 이 희귀 광물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 석유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를 미국이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전쟁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즉 미국채의 수요를 높입니다. 오늘 그래서 전쟁 발발하니까, 즉 이제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니까 국채가 금리가 내리고 있죠. 이것은 가뜩이나 미국채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즉 국채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쟁이 나는 걸 바랄 수도 있다. 세 번째, 미국이 만약에 이란이 미국을 쳐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미국채를 무제한으로 찍는 게 가능할 수 있어요. 이때는 비상이니까. 사실 지금 부채한도 문제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트럼프가 무제한으로 해달라고 지금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란이 미국을 쳐요. 그러면 이제 국채를 무제한으로 찍을 명분이 생기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라는 명분이 있죠. 그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부채를 녹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유지를 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이란에게 핵무기를 허용하는 것보다 가치가 더 높다면 이게 해볼만한 일일 수도 있죠. 그죠? 사실상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즉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즉 이제 미국이 중재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골치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는 것을 용인을 해서, 인플레이션도 용인을 해서,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를 못 가지게 만들고 이런 부가가치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하나로 보고 있는 시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기반을 하면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앞선 시나리오대로 이게 100% 올라간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이게 워낙에 복잡한 문제이다 보니까 이거를 100% 확률로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전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기에는 절대로 손매매로 이거를 그냥 그 뛰어들어서 여기서 그 진짜 그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돈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지간한 고수가 아니고서야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예측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템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무엇보다도 블랙스완에 대한 대비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블랙스완. 제가 다 말씀드리죠. 저희 VIP 전략 와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블랙스완 해지라는 게 있고, 제가 그 수많은 블랙스완을 겪고 온 사람으로서 지금 보여지는 시장의 양상이 블랙스완이 일어나기 전과 좀 매우 유사한 패턴입니다. 시장이 지금 아직은 낙관적인 상황에 있는데 시장이 결국엔 이 모든 내용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엄청난 급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조정이 왔을 때 이 조정에서 그냥 너무 나이브하게 뛰어드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드실 거라고 할지라도 리스크 관리를 꼭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분산 투자 하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 꼭 말씀드리고 싶고, 하실 거면은 꼭 블랙스완 대비도 꼭 갖추셔야 된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급하게 준비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안건이다 보니까 급하게 준비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 앞으로도 이런 내용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콘터스 VIP 프로그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여기 상단에 배너가 있을 테니까 오셔서 꼭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